자, 우리가 오늘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부등식의 활용이죠.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자,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진행 다 되고 있어? 한 번에 쭉 다 배웠나? 이 부분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자, 쭉 한 번씩 활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 문제들을 죄다 보여줄 거예요. 제가 보여주고 나서 남은 시간 연습하기로 하고 천천히 같이 가보자고. 자, 84쪽을 펼쳐보십시오. 84쪽. 자,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가장 기본적인 게 구하고 싶은 걸 문자 X로 둬가지고 우리가 식을 잡아야 되잖아. 그치? 24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냥 말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식을 만들면 되니까, 자, 어떤 식을 x라고 잡았을 때, 자, 어떤 수를 2배 해서 2배를 그대로 x 하겠죠. 어떤 수 x를 2배 해서 3을 더한 수는 이라고 했네. 3을 더한 수. 아, 그리고 너희들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1학년 때 했지. 속력, 소금물, 정가, 원가 이런 거 1학년 다 했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자,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자기 자신이죠. 어떤 수 크다 이 녀석만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제일 쉬운 문제들이야 이건. 자, 그래서 넘어가서 x가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빼기 x가 되겠죠. 2x 빼기 x를 하면 x가 되고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뭐 부등호 바뀔 일은 없을 거고. 그치, 이를 간단하게 마무리시키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자, 28번 문제를 볼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일단 문자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문자를 어떻게 잡을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가운데 숫자. 가운데 숫자를 잡고 싶어? 똑똑한 생각이고요. 자,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 근데 문제를 살짝 보니까 세 수를 더하겠대. 세 자연수를 더해라고 하면 가운데를 x로 잡으면 세 개를 더했을 때 나란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더해버리면 뭐만 남겠어? x, 3x만 남겠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나라는 세 개를 더했을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잡아도 되고요. 자, 30 이상이다 라고 했어. 30 이상이다. 이 두 번째 거를 풀자. 그래버리면 3x는 30 이상이야. 그럼 x가 어떻게 되니까? 10. 그렇지. 10보다 이상이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장 작은 수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가장 작은 수, 10부터 8, 잠깐만 있어봐봐.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x가 아니죠. 뭡니까? x-1이죠. 그럼 다시 x-1을 해줘야겠네. 양변에 빼기 1을 해줘야겠죠. 이 문제는 위에 거로 풀어도 큰 나쁘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9 이상이면 됩니다. 가장 작은 수는 내가 x 빼기 1로 잡았으니까 9 이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2번 한번 풀어봐. 나이 문제를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이 문제 32번 풀어봐요. 그리고 바로 찾잖아요. 그렇지. 자, 나이 문제.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쯤이면 답이 나와야 되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 32번. 자, 일단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엄마의 나이는 42세입니다라고 해서 48세구나. 48세입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아들 나이는 14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어머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 이하가 되는 것은 2배 이하. 어머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 이하라고 했죠. 말 그대로 한번 식으로 바꿔봤어.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몇 년 후를 문자로 잡겠죠. 몇 년 후? 자, X년 후라고 잡아주겠지. 그럼 당연히 자, X년 후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엄마가 X년 후에는 몇 살이 되겠어? 현재 48살이야. 근데 X년이 흘렀어. 몇 살이 되겠어? 48 플러스 X살이 되겠지. 그래서 엄마 나이는 48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아들 나이는 X년 후에 얼마가 되겠어? 지금 현재 14살이야. 그렇다면 14 플러스 X가 되겠지. X년 후니까. 자, X년 후에 이 아들 나이에 2배가 되고 2배 이하가 되고 싶다를 그대로 식으로 쓴 거야. 이해가? 천천히 문제 정리하고 풀면 돼요. 그래서 48 플러스 X는 이하 28 플러스 2X. 자, 뭐 이 부등호를 못 풀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보통 이제 좀 빠르게 얘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X가 되잖아. X 빼기 2X가 되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X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뭐가 남겠어? 2X 빼기 X니까 X가 500에 남겠지? 자, X가 500에 남겠고, 자, 얘는 바뀌지 않을 거고, 이렇게 28 넘어가서 빼져버리면 20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뭐, X를 무조건 왼쪽에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X 앞에 개수가 양수가 되게 넘겨주는 게 한 과정을 덜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20년 이상이다라는 얘기야. 최소니까 20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속력 거리 문제 난 자신 있어요. 속력 거리. 자, 일단 보자. 속력 거리에 대한 문제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뭐야? 거속시라고 다 외우고 있겠지. 이렇게 다 외우고 있겠죠. 이 말은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것이고, 뭐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거리가 위에 있으니까 분자, 시간이 분모. 자, 그리고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겠다. 자, 이 공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X로 잡았으면 속력이나 속도나 거리나 시간에 대해서 어떤 놈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너희들이. 일단 너희들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한번 시켜볼게.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문제하고 똑같아요. 등호만 부등호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치? 중1 때 활용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쯤에 답이 나와야 되죠? 자, 거리 속력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세요. 그림, 상황을. 자, 천천히 읽어볼게. 언니 심부름으로 집에서 2km 떨어진 집을 그려. 뭐 집 진짜 그리지 말고 집에서 뭐 어디를 가고 싶어? 마트를 가고 싶은 거야. 간단하게 문제를 좀 줄이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라고. 자, 거리가 얼마 떨어졌냐면 2km. 자, 2km 떨어진 마트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이냐? 어느 지점까지는 2km로 걸어가고 시속, 그 후로부터서는 6km로 뛰어갔대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어느 지점부터서는 이제 시속 6km로 뛰어갑니다. 자, 6km로 시속 뛰어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40분 이내에 도착했대요. 결론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40분 이내가 걸렸다라고 했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시간에 대한 단서가 주어졌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걸을 때하고 걸린 시간하고 여기서 걸릴 때 걸린 시간이 40분 이내더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km로 걸어간 거리.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속도는 시간당 2km, 즉 시속으로 주어졌는데, 자, 걸린 시간을 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시간으로 맞추자. 속도가 시속이니까. 그러면 40분이면 몇 시간이야? 그렇지, 60분에 40시간이겠지. 그래서 3분의 2시간이네요. 자, 3분의 2시간 이내가 걸렸대. 자, 물어본 건 여기 거리야. 그래서 여기를 나는 Xkm라고 잡겠지. 2km로 걸은 부분은 얼마나 걸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거리가 전체 2인데 X만큼 걸었으면 2 빼기 Xkm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 그림 이해가요? 이 정도만 딱 너희들이 해놓으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어차피 내가 식을 세우는 건 시간, 3분의 2시간 이내, 이하로 문제를 풀 건데, 이때 걸린 시간. 자, 시간은 뭐다, 공식이? 시간은 거시속 속력분의 거리다. 그치?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속력이 이거고 걸린 거리가 이거잖아. 시간은 말이 잘못한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은 이거고 거리가 이거니까 2분의 x를 해주면 얘가 걸린 시간이야. 이때 걸린 시간.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또 거리니까 이것분의 이거를 해주면 6분의 2 빼기 x를 하면 이때 걸린 시간이 나온다고. 근데 총 걸린 시간이 3분의 2시간 이내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이내입니다. 자, 이내, 이 말은 이하예요. 미만이 아닙니다. 이자라는 말이 있으면 같은 것도 포함을 해요. 이상, 이내, 이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풉니다. 얼마를 곱해? 6을 곱하겠지? 3x 더하기 2 빼기 x는 2하 4. 그래서 4x는 얼마? 2 이하가 되네요. 뭐 이상하다? 그럼 안 되잖아. 4x가 아니라 2x. 어디가? 이거 우리 3x 6을 곱했죠. 근데 이거 빼는 게 잘못. 3x 빼기 x니까. 3x 어디 있어? 더했구나. 썰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1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1km 이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 같은 그림을 그리면 한눈에 좀 보기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항상 속력 거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 같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도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 식만 적으면 아무 의미 없어. 이게 무슨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 이때 걸린 시간이 될 거야. 자, 이 그림만 잘 그려도 문제는 금방 잘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거든. 자, 그렇다면 38번을 너희가 한번 이것처럼 간단하게 표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리 좀 해요.
이거 하는 거 상당히 오래 걸리구나. 그치? 이런 문제를. 여기 노조안의 활용을 잘 보여줬어. 그림을 멋지게 그리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 집에서 산책을 다녀왔다고 하잖아. 갈 때는 뭐 대충 그려. 이게 산책을 갔어. 그렇지? 갈 때 산책했고요. 속도 시속 4km입니다. 시속 4km로 갔어. 이렇게. 근데 올 때는 2km 더 길 때 다른 길로 온 거야. 그래서 2km 더 다른 길을 이용해서 온 거야. 대충 부려 뭐 이렇게. 2km 더 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km 더 먼 길을 같은 속력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4km/h로 걷는 거야. 2km가 더 먼 길이야. 이 정도 그릴 수 있겠잖아.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입니까?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다.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걸린 시간 더하기 이때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단위는 전부 다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자, 올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 일단은 뭐 올 때 걸린 시간을 물어봤지만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을 문자로 잡아도 돼요. 이 시간을 물어본 거야. 이때 시간을. 식을 지금 시간으로 식을 세워도 되고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자, 일단 물어본 건 올 때 걸린 시간이니까 X시간 걸렸어요 라고 잡았어. 그치? 자, 근데 여기가 뭐가 되겠다? 여기서 뭐라고 쓸 것 같아, 식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이렇게 시간으로 식을 세우려고 하니까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식이 되겠어? 어떻게 걸리겠어, 시간이? 총 2 빼기 X시간이 아니고 2 빼기 X시간 이하가 돼버리겠지. 그치? 2 빼기 X시간 이하가 돼버린다면 식을 좀 쓰기가 곤란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보는 게 최대 걸린 시간을 물어봤거든. 자, 뭐 어디가 여기 이게 최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x가 최대가 돼야 돼. 그렇다면 2 빼기 x는 어떻게 되고? 최소가 되니 어렵지 이게 푸는 게. 그래서 이게 풀 수도 있는데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렇다면 차라리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2시간 이하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2km가 더 멀다라고 했잖아. 차라리 나 같으면 이 거리를 xkm라고 잡아버리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x 플러스 2km가 될 거 아니야? 2km가 더 먼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래버리면 딱 뭐 거리하고 속력이 좋아졌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식을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가 되겠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렇게 오는 시간이 4분의 x. 그리고 이때 움직인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또 4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게 총 걸린 시간이 되지. 얘가 2시간 이하가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어. 물어보는 건 이때 걸린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때 걸린 시간을 문자로 잡아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가 2km 더 멀다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거리를 문자로 잡아서 x 플러스 2라고 잡겠다. 이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4를 곱한 다음에 x 플러스 2가 2합니다. 8. 그래서 2x가 6 이하고 x가 3 이하가 되는 거야. x의 최대값이 3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올 때 걸린 시간은 뭐지? 4분의 속도분의 거리잖아. 이것에 대해서 최대값 물어본 거야. 4분의 x 플러스 2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x는 가장 큰 놈이 들어가야 되잖아. x 가장 큰 놈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3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어도 이게 4분의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물어보는 건 이때 걸린 시간이지만 걔를 문자로 잡아버리면 불편해져 버려. 그치? 그래서 거리에 대한 정보가 2km가 더 멉니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거리를 문자로 잡아가지고 거리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다시 시간에 대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문자로 잡아도 돼. 근데 문제를 좀 더 해석을 해야 돼. 복잡해. 오케이? 이해가? 자, 이해를 하세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많은 문제를 연습해야 돼.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 정말 이 시간, 속력 이런 문제들, 소금물, 농도, 저가, 원가 이런 거만 모아가지고 막 수십 문제씩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빠르게 한번 가야 되니까 좀 바로 지나가는 게 아쉽지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의 농도 문제입니다. 소금물의 농도 문제. 농도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소금물 농도 구하는 식이 뭐지? 얘들아, 소금물 농도 구하는 식. 근데 한 번씩 했다면서 왜 다 처음 배운 사람 같아? 주미쌤이 너도 안 나온다고 소리 안 시켰어. 아, 농도는 안 시켰어? 속력은 시켰겠지. 그 속력도 처음 같은데? 자, 농도는 알고 1학년 때는 했을 거 아니야? 소금물에 1학년 때는 했을 거 아니야? 그쵸? 2학년 때 약간 안 했을 거. 소금물에 농도가 없으니까. 농도 안 1학년 때도 안 했어, 농도를? 네. 아, 농도가 완전히 없었대, 중학교 과정에서? 네. 정말로? 네. 그거 시험 나면 어쩌라고 그러지? 정말로? 그럼 알겠어. 난 조쌤 말 믿습니다. 우리도 일단 소금 넘어가자. 농도 문제 넘어가자. 정가 원가도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시지? 네. 소금만? 오케이. 그러면 소금 농도는요, 나중에 분위기 봐서 시험 나올 것 같으면 그때 하도록 하자. 숙제하면서 소금물 농도 문제는 안 해도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정가 원가입니다. 정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정가는 뭐지? 일단 정가를 어떻게 구하죠? 그치, 원가가 있죠, 원가. 원가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이기지. 자, 내가 만약에 그 뭐라고 하지? 설탕 과자는 건 뭐를? 달고나. 그걸 만들어서 팔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설탕을 한 포대 가져왔어. 밖에서. 설탕 가격 한 포대에 뭐 2,000원? 부탄가스 1,000원. 이 정도면 이제 원가. 그걸 팔기 위해서 준비한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원가단 말이야. 원가가 3,000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당 5,000원씩 받았어. 근데 하나의 설탕 봉지에서 한 100개를 만들었다, 5천. 자, 그럼 내가 판 가격이 얼마라고? 5,000원인데 100개가 나왔어. 얼마야? 50만 원이지. 그치? 이 50만 원인데 일단 정가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하자. 자, 설탕 하나의 가격, 한 스푼 가격. 설탕 한 스푼 가격이 20원이야. 오케이? 근데 난 그 물건을 얼마 주고 팔냐? 5,000원 주고 팔았어. 그럼 이익이 얼마야? 4,880원이야. 졸라 비싸게 판 거야. 4,980원이야. 졸라 비싸게 판 거지. 자, 얘를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 물건을 팔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었던 가격. 그리고 얘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정가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5,000원에 팔았다라는 얘기야.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자, 문제로 보자고. 문제. 자, 47번. 이거 너희들 헷갈려 하는 아이야. 자, 어떤 가격이 있어. A1에 팔았는데, 잘 봐. 내가 10%를 할인해서 팔았어. 얼마를 곱해야 되니? 10%를 할인해서 팔았어. 내가 판 가격은 90%야.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10% 할인해서 팔면 109
100분의 90을 곱하는 거야. 90%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좋아. 자, 어떤 물건 B를 팔았어. 근데 지나가다가 손님 너무 맛있어요. 좀 더 가격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10%를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10%를 더 올려서 팔았어.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원래 가격에다가 100분의 10분의 10%를 더 올려서 팔았는데 100분의 10, 10분의 1의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야? 10%를 더 올려서 팔았어.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원래 자기 자신이 몇 퍼센트지? 퍼센트에서는 100%가 자기 자신이야. 100%가 자기 자신이고 10%를 줄였기 때문에 90%가 된 거야. 그러면 100%가 자기 자신인데 10%를 올려버리면 몇 퍼센트가 되겠어? 110%가 되는 거야. 110%가. 그래서 뭘 곱해? 100분의 110%, 110을 곱해야지만이 10% 인상된 가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할인할 때는 100에서 그 퍼센트 10을 빼버리는 거고, 인상을 할 때는 100에서 그 숫자만큼을 더해버리는 거야. 100에서 출발하는 거야. 알겠어? 퍼센트는. 그렇다면 47번 풀어봐. 어렵지, 많이 어렵지? 됐구만. 답을 먼저 체크하지 마. 네. 풀고 틀렸으면 자기 쳤다고 채점을 하고, 채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맞다. 이런 자기가 풀어서 맞추는 동그라미, 내가 풀어준 걸 들었으면 T, 내 적으란 말이야. 많이 틀렸다고 한 번 뭐라고 하네. 채점을 잘했어. 활용들이 많이 약하시는구만. 또 같이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네. 자, 원래 한 장에 11,000원이었죠? 자, 원래 한 장에 11,000원이었습니다. 11,000원에서 장당 11,000원이었어. 근데 X장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자, 10% 할인. 자, 10%만큼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보통 가격보다 35,000원 이상 절약해야 돼.
5,000원 이상 전략하려면 몇 장을, 최소 몇 장을 사야 됩니까? 라고 했거든. 자, 46,000원이 아니라 3,500원이야? 그 3,500원? 그 까이까? 오케이. 3,500원 이상 전략하고 싶다라고 했어. 문제에서 주어진 건, 자, 전략한 가격이야. 3,500원 이상 전략을 하고 싶어. 전략은 뭘 얘기하는 거지? 바로 할인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 할인된 금액이 3,500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인된 금액이 이게 전략한 거 아니지? 전략한 돈이지. 이게 이상이 되고 싶어. 3,500원 이상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할인된 금액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지? 일단 내가 구입하면 총 내야 되는 가격이 얼마야? 한 장당 15,000원인데 X장을 구입했어. 내가 총 내는 돈이 얼마야? 11,000원에다가 X를 곱한 거야. 이게 원래 내가 내야 되는 돈이야. 그런데 몇 퍼센트 할인한다?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 할인된 가격, 내가 적게 낸 돈. 100분의 말 그대로 10%를 덜 낸 거야. 10%를 할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0%를 덜 낸 거야. 알겠어? 그게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3,500원 이상이야. 이해가 문제가? 약간 좀 어려워?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게 바로 생각하기 어렵다. 좀 더 쉽게 생각해볼까? 자, 원래는요, 이렇게 가보자, 그럼. 자, 원래는 내가 얼마를 구입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11,000원짜리를 X장 사니까, 이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원래 지불하는 금액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내가 이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는 돈은 얼마가 되냐면, 실제 지불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실제 지불한 돈은 원래는 11,000X를 내야 되는데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낸 거야? 실제적으로 낸 돈은 10% 할인해줬어. 몇 퍼센트를 낸 거야? 90%를 낸 거지. 그럼 이게 100분의 90을 하면 이게 내가 실제적으로 낸 돈이야. 원래는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진짜로는 이만큼을 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전략을 한 거야. 그 차이만큼. 이해가? 실제로 10,000원 내야 되는데 내가 9,000원 냈어. 근데 얼마 전략한 거야? 1,000원 전략한 거란 말이야. 실제 낸 돈을, 지불한 금액이 원래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서 실제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빼버린 게 바로 전략한 돈이거든. 그게 이상이 돼야 돼. 3,500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좀 더 얘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 식은 얘가 좀 더 간단하지만 얘는 이제 생략을 좀 해버린 거지. 근데 얘는 그대로 원래는 이걸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낼 거야. 할인받아서. 그 차이만큼이 전략한 돈이다라는 얘기. 그치? 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11,000X가 똑같이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과 20이 같아집니다. 100분의 10이 돼버리니까. 아마 이게 좀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원래는 이만큼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이만큼 내면 말이 안 돼. 이만큼 내면 나는 그 차이만큼 전략했다. 그 전략한 돈이 3,500원 이상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실내 설명하면 되겠어요. 오늘 약간 어려워하는 활용들을 골고루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좀 어렵죠? 유리하다, 막 정가, 원가, 속력, 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이 책을 끝내야 되니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3월부터 학교 다닐 때 내신 대비할 때는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할 거야. 좀 쉬운 걸 자꾸 연습해봤자 의미가 없지. 어려운 부분들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시간 애매해서 쉬었다 갈 거예요. 쉬었다 갑니다. 나가는 건 지금 나가면 안 돼. 55분 되면 나갈 수 있어.